31번 어떤 측정 방법으로 동일 시료를 무한 횟수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평균치와 참값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의 오차는요. 오차는 모집단의 참값과 시료의 측정치와의 차이죠. 우리 책에 다 있습니다. 2번 정밀도는 동일한 시료라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자, 그리고 측정하게 되면 어떤 산포를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밀도 정도라고 합니다. 신뢰성은 우리가 뭐 신뢰도 쪽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믿을 수 있는 확률이죠. 자, 네 번째 정확도. 이 정확도가 바로 뭡니까? 평균치와 모집단의 참값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니까 3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32번. 계량형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에서 관리 한계를 우리가 한번 보죠. 관리 한계. X바바를 기준으로 해서 A2알바.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A2알바 기억나십니다. 근데 A2가 아까 전에 여기도 나왔어요. A2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2는 D2 루트 n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2 대신 D2 루트 n분의 3에서 n이 커지면, 즉 n은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있죠. 얘가 커지면 반대로 이 값 전체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폭이 얘가 작아지면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가 작아지게 되는 게 되면 폭이 작아지죠. 그런데 2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번에 X바 관리도에서 시료의 크기를 크게 하면 관리 한계의 폭이 넓어진다. 시료의 크기가 n이잖아요. n을 크게 하게 되면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짐으로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32번에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33번 모집단의 부적합품률이 3분의 1이다. 이 모집단으로부터 5개의 시료를 뽑을 때 부적합품 2개가 나타날 확률을 약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P 2 이렇게 이제 굳이 나타낼 수 있고, 자, N 콤비네이션 X P의 X 1-P의 N-X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P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들어가면 될 것이고,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 자, N이 5가 되고 X는 2가 되죠. 2가 되고 5 빼기 2는 3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5 콤비네이션 2, 3분의 1의 2승, 그 다음에 3분의 2의 3승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답이 0.32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34번이요. A, B 두 사람의 작업자가 기계 부품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얻어졌어요. A 작업자가 측정한 것이 B 작업자가 측정한 것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가? 그죠? 자, 95% 신뢰하기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얼핏 보기에는 두 집단으로 보이죠. 두 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추검정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대형 있는 것과 두 집단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있죠. 두 집단은 집단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집단이 A 집단, B 집단 다른 것이고, 대형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 집단만 있어요. 한 집단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른 것이죠. 사람이 달라서 개를, 즉 측정한 것. 또는 집단은 하나인데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로 측정한 것. 이 말입니다. 그죠? A, B 두 집단, 처음부터 두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인데 A, B라는 사람, A와 B라는 기계로, A라는 기계로, B라는 기계로,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럼 이건 보셔요. A, B 두 사람의 작업자가 기계 부품의 길이, 기계 부품이 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 근데 A라는 B라는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이 측정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대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형이 있는 데이터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크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니까
추정에서는 하한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하한값. 그럼 D바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T에 1 마이너스 알파. 왜? 한쪽이니까 크다고 할 수 있는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뉴.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SD 이렇게 될 겁니다. D바 같은 경우에 지금 AB 자 n이 동일하죠. 대응이 있다면 n 수치가 똑같이 6개씩 지금 나와야 되는데 6개씩 나와 있습니다. 89 빼기 4 하면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7 빼기 80 하면 7 될 것이고 83 빼기 70 하면 1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80 빼기 75 5 80 빼기 8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7 빼기 75 하시게 되면 12가 되겠죠. 데이터 6개에 대한 평균 D바 계산하시면 되고 알파 0.05니까 그죠? 0.95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 SD 이거 전부 다 계산기에 집어넣고 SX 불러내면은 나오겠죠. N 6개죠. 그죠? 요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되고요. D바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8 그 다음에 이 표값은 2.02로 SD 값은 5.1542 N은 6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2.59가 나옵니다. 2.59 대형이 있는 추정입니다. 대형이 있는 집단. 자, 그 다음에 35번이요. 상대적 산포의 정도를 표시하는 변동계수로도 분포의 집중성 형태를 계략적으로 알 수 있다. 평균값 근처에 가장 집중성이 큰 경우, 집중성이 크다. 평균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있으면 이렇게 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장 이렇게 평균의 수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죠? 평균값 근처에 가장 집중성이 큰 경우의 변동계수는 이건 서로 비교하면 돼요. 0.05, 0.1, 0.15, 0.2인데 0.05가 가장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 답이 됩니다. 1번인데 CV 같은 경우는 스몰 s를 x바로 이렇게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나눈 값. 그러면 s가 뭐예요? 표준 편차죠. 이 표준 편차는 흩어짐을 나타내고 이 흩어짐은 작은 값이 좋은 거죠. 작은 값. 그래서 결국 CV 값도 얘가 작으면은 흩어짐이 적은 거니까 이 값이 작을 때 이 값이 작으면은 역시 어떻습니까? 흩어짐이 작아지는 값이 되겠죠. CV 값만 놓고 볼 때도 자 1번의 0.05가 가장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작은 수치니까 가장 중심으로부터 흩어져 있지 않다,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35번이 1번이죠. 36번 제조 공정의 관리, 공정검사의 조정 및 체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답은 지금 4번에 관리 샘플링 검사가 되고 이 관리 샘플링 검사를 우리가 체크 검사라고 딱 합니다. 체크 검사라고 하고 제조 공정의 관리 또는 공정 검사의 조정, 검사의 체크를 목적으로 한 검사 방법이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고 37번 계수형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수형, 계량형 이렇게 있는데 계수형 같은 경우는 MPP, CU 관리도 등이 있습니다. 2번 LCL이 음수인 경우 관리 한계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LCL이 음수인 경우 아까 어디서 봤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결점수 이런 거니까. 자, 3번 측정하는 품질 특성치가 부적합함수, 부적합수 등이다. 맞아요. 계수형이니까. 4번 MP 관리도는 시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P 관리도가 그렇고요. P 관리도 확률이니까. MP 관리도는 수에 대한 거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8번 계수치에 대한 검추정을 실시할 때 그들 자체의 속성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됐죠. 그 계수값은 우리가 보면 계수값 자체도 이제 보면 MPP, C, 지금 U 관리도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도를 해서
어디 있습니까? C바 플러스 마이너스 3, 3배의 루트, 3배 같으면은 뭐 표준 편차의 3배, 뭐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 표준 편차의 3배,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준치 자체를 전부 다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고 보고 우리가 저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걸 정규 분포에 근사해서 풀고 있다. 속성은 정규 분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8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이요. 오시곡선에서 합격 품질수는 AQL로 생산된 제품이 불합격될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AQL Acceptable Quality Limit입니다. 합격 품질 한계를 나타내고,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오시곡선에서 이렇게 뭐 오시곡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알파죠, 알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베타입니다, 베타.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1-알파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로트가 합격할 확률이고, 이거는 가로축은 P%이고, 세로축은 자 P일 때 로트가 합격할 확률에서 LP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격 품질 한계 LQL은 자 만족한 프로세스의 평균의 상한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A1-알파를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합격될 확률이 1-알파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이게 불합격될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AQL이라고 하는 것은 A 연속 로트의 경우에 만족한 프로세스의 평균의 상한을 말하는데 불합격될 확률을 물으니까 1-알파가 아니라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40번 개수 및 계량 교준의 일회 샘플링 검사 KSQ0001 계량 교준의 일회 샘플링 검사에서 표준 편차 기지일 경우 샘플의 크기는 40개, 합격 판정 개수 2. 만약 표준 편차가 미지일 경우는, 자, 기지일 경우는 40개였는데, 자, 새로운 조건, 표준 편차가 미지일 경우에는 표준 편차 기지인 경우와 동일하게 샘플링 검사를 하려면 샘플 크기는 몇 개, 우리 이거 했죠. 자, 미지인 경우에는, 자, n이 1 플러스 2분의 k 제곱배만큼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합격 판정 개수 지금 주어지고 있죠. 2죠. 자, 그러니까 기지인 경우는 40개이지만 미지인 경우는 요 배만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모르니까 우리가 시그마 모르니까. 그러면 2에다가 4, 2가 되고 3이죠. 3, 4, 12, 즉 120개 정도를 결국 한 3배 정도 더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시그마 미지일 때는. 그래서 답은 40번에 3번이 됩니다. 1 플러스 2분의 k 제곱배만큼 더 뽑아야 된다. 기지일 때보다 미지일 때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 첫 번째 시행되었던 품질 경영 산업기사 중에서 통계적 품질 관리 2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